자, 오늘은 이제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내용이야, 그지? 저번 시간에는 파동의 이중성. 그러니까 이중성이 뭐냐면, 야,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그 다음에 입자 있잖아. 예를 들면 전자나 양성자 같은 입자가 또 파동이냐, 입자냐, 그지? 근데 그 둘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제 특히 전자를 많이 쓰지, 그지? 전자의 이중성.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등장하는 내용이, 자, 서론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서론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자기파라고 생각했던 빛이, 그지? 광자라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지? 반대로, 입자라고 생각했던 물질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야. 답은 뭡니까? 네, 입자도 파동적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자, 이런 물질파에 대한 설명을 했어. 드브로이 물질파. 드브로이. 뭐 이름 정도 알아두면 좋지, 그치? 자, 드브로이는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면 누구야? 전자와 같은 입자도 파동적 성질을 가질 것이라고 뭐를 했습니까? 주장을 했고요. 자, 이와 같이 물질 입자가 나타내는 파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파, 무슨 파라고 얘기하니? 드브로이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물질 입자가 나타내는 파동을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파인데, 자, 물질파의 파장은 그냥 공식을 좀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냥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뭐 신경을 쓰지 말고, 그지?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파장이 나올 때, 자, 파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자, 요 내용을 좀 알아두세요. 파장을 이해할 때, 자, A라는 놈과 B라는 놈이 파장이 이렇게 있어, 그지? 맞지? 하나는 파장이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하나는 파장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돼 있으면, 자, 파장은 누가 더 긴 거야? A가 더 긴 거잖아, 그지? 그러면 파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루와 마루 사이의 이 길이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또 B라는 놈 마루와 마루 사이의 이 길이를 파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일단은 파장이 길고 짧은 건 이해가 되지, 그지? 근데 일단은 파장이 짧잖아, 그지? 파장이 짧은 놈이, 그러니까 한 번 더 쓰게 되면 이 파장이라는 놈이 짧을수록 뭐가 강하냐면 직진성이 강해. 직진성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파장이 짧은 놈이 투과력이 어떻다라고 얘기했어?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드브로이 물질파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요 공식을 외워두시면 되는데, 이 식의 의미를 좀 알아둬야 되겠지, 그지? 자, 람다는 mv분의 h 이렇게 돼 있는데, h는 상수야. 일단은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질량이 크면, 그지? 질량이 크면 파장과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야. 파장이 짧다. 아, 그러면 파장이 짧다라는 얘기는 입자성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무슨 입자성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맞습니까? 또 속력이 어떨수록 빠를수록 또 어떻다? 파장이 짧잖아, 그죠? 아, 그럼 입자가 또 속력이 빠를수록 파장이 짧으니까 입자성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요거 식이 드브로이 물질파가 일단은 만들어지는 자, 원리가 뭐냐면, 자, 일단은 전하량이 E, 질량이 M인 전자가 정지 상태에서 전하 V로 가속이 됐어,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그지? 일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전기자가 그지? 전기력이 전자의 한 일은 EV라고 얘기해. 전자볼트, 그지?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지? 운동 에너지.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뭐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야. 맞지? 여기에다가 m분의 m을 곱해줘. 그지?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얘가 2m분의 그지? 2m분의 m 제곱 p의 제곱이 되잖아. 그지? 그럼 요거 다시 쓰면 2m분의 p의 제곱이잖아. 맞습니까?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전자가 갖는 운동에너지. 근데 운동에너지는 자 전기력이 전자의 한 일은 EV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EV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이해시키면 P제곱은 2MEV잖아. 맞지? 그러면 P는 뭡니까? P는 운동량이야. 루트 2MEV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맞죠? 그래서 드브로이 물질파의 우리가 파장 람다는 mv분의 h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아니면 p분의 h라고 얘기했지. 그지? p 대신에 요걸 쓰면 돼. 루트 2m 2v분의 h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근데 요 EV 값은 다른 놈으로 뭘 해도 됩니까? 운동 에너지를 대입을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드브로이 물질파의 파장은 요 식을 좀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람다는 P분의 H는 MV분의 H는 루트 2M EV분의 H야. 그지? 여기서 말하는 요 EV는 또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하고 똑같다. 그지? 그래서 이제 파장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이 식만 비례 반비례 관계만 잘 활용해서 하면 끝이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지? 그래서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P분의 H는 mv분의 H는 루트 2m EK분의 H 또는 2m EV분의 H. 그지? 그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쓰면 여기에 그치 요거는 루트 2m EK분의 H 이렇게 써도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시된 요 식을요 요 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외워두시면 요 단어는 끝이야.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쓸 줄 알아두면 되잖아. 그지? 자 어떤 조건이 변할 때야. 그지? 자 입자의 속력이 Vm 맞지? 이게 전이야. 그지? 그 다음 이때의 파장이 람다라고 두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값입니까? 이게 처음 값이잖아. 그지? 조건을 바꿔서 나중 값을 봤더니 2V 이거야. 그지? 맞습니까? 그때 물질파의 파장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질량과 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람다는 mv분의 h를 일단 딱 써놓고 그죠? 자 람다 프라임 값은 이거 식을 쓰면 상수 없애면 mv분의 1에 비례하지. 그지? 질량이 몇 배가 됐습니까? m에서 2m으로 몇 배? 2개 2배분의 그 다음에 속력이 v분의 2v 몇 배 됐어? 2배분의 1이야. 그지? 그러면 4분의 1배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처음 값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람다. 그래서 답이 4분의 1 람다가 된다.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뭐 오늘 하는 거는 그냥 오늘 확 외워도 돼. 물질파의 파장이야. 그지? 이름을 외우면 돼. 물질파장 람다는 P분의 H는 M분의 H는 루트 2M EV분의 H 또는 루트 2M EK분의 H 이렇게 좀 달달달달달 입에서 감기도록 계속 읊어주면 돼. 그지? 한 200번 정도 읊으면 그냥 입이 반응해서 외워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우기 싫을 때는 계속 읊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회절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치? 회절은 파동이 장애물이나 틈을 지난 다음 넓게 퍼지는 현상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치? 자, 그래서 회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어? 장애물이 있어, 그지?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장애물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철수가 있고요. 여기에 영희가 만약에 있다라고 치자. 맞지? 그럼 철수 남자니까 남자를 하나 그립시다. 철수가 있고, 아이씨, 여자 같네. 영희가 있습니다. 영희가 머리를 길게, 이렇게 영희가 있어, 그지? 근데, 자, 철수가, 그지? 철수가 요 눈빛으로, 그지? 눈빛으로 사랑의 하트를 쫙 보냈어, 그지? 여기 얘 느껴, 못 느껴? 못 느끼지, 그지? 그런데, 자, 빨간색은 셈이 눈빛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런데 이번에는 입에서 소리로 I love you 라고 외쳐, 그지? I love you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영희가 들어, 못 들어? 듣잖아, 그지? 맞지? 빛도 파동이고 소리도 파동이야. 그런데 빛이라는 파동은 넘어서지 못했지, 장애물을. 회절이 잘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는 얘기고, 야, I love you 입에서, 그지? 얘기한 소리는 장애물을 넘어서서 영희 귀까지 들렸잖아, 그지? 장애물을 넘어섰지? 회절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잘 된다라는 얘기야, 그지? 자, 이런 예시도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예시는, 자, 우리가 뭐 파도가 칠 때 방파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자, 칸에다가, 여기에다가 또, 뭐를 놔둡니까? 장애물을 이렇게 놔뒀어, 그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결파를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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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행을 시켜, 맞지? 그러면, 정상적으로라면 여기는 장애물이야. 이 뒷공간으로는 파동이 전달이 돼, 안 돼? 안 돼, 이론적으로라면. 그러면 파동이 여기만 튀어나가지.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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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실제로는 파동이 어떻게 돼? 여기서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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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이야. 그러면 이 파동이, 자, 여기 중앙으로도 직진을 하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휘잖아, 그지? 맞습니까? 휘잖아, 그지? 그러면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장애물의 요 뒷공간까지도, 여기 장애물의 요 뒷공간도 파동이 전달되잖아, 그지? 이런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회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실험 방법에 대한 내용을, 데이비슨 거머의 실험에 대한 내용이야. 자, 니켈 표면에 여기에 니켈이 있네요. 니켈 표적에 54V의 전압으로 가속한 전자선을 입사시켜서 니켈 결정에서 산란된 전자수를 측정했어, 그지? 당연히 니켈의 원자핵과 충돌해서 튀어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특정한 각도에서 튀어나오는 전자수가 많음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 놈은 뭐냐면 튀어나갔을 때, 그지? 어떤 특정 부분에 전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전자들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야,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자, 전자가 파동처럼 회절하여 특정한 각도에서 무슨 간섭을 일으켰다? 보강 간섭을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를 일단은 나타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톰슨의 또 전자선의 회절 실험을 했어, 그지? 원래 여기에 알루미늄 방막에, 그지? 방막이야. 여기에다가 파장이 같은 X선과 누구와 누구야? 이번엔 X선과 전자가 있잖아, 그지? X선과 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어떻게 돼? 요 작은 틈으로 통과할 때 여기에만 딱 중앙에만 찍혀야 돼. 그렇지? 전자들이, 입자들이. 맞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 얘들이 여기에만 가는 게 아니고 이 틈을 통해서 이렇게 퍼졌잖아. 그지? 회전은 쉽게 얘기하면 틈을 통과할 때 퍼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지? 그래서 전자선에도 무슨 선에도 X선에도 쪼여줬을 때 가운데만 다다다다닥 찍히는 게 아니고, 그지? 이 전자들이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주위에서도 전자가 이렇게 X선이나 전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잘 발견이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직진성이 강하면 그 지점을 많이 찍잖아. 그지? 그러면 직진성이 강하면 더 많이 찍으니까 상이 선명하는 거고, 그지? 그러면 직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면 회전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퍼진다는 얘기야. 그지? 희미하면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실험이, 톰슨의 전자회전 실험이 물질파의 존재를 명확히 확인한 실험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우리는 빛이라는 걸 이용한 게 아니고 X선이나 무슨 선을 이용했습니까? 전자선을 이용했더니 어머나 파동과 같은 똑같은 그치 성질을 띠게 됐다. 이런 내용이지. 그치? 자, 그래서 물질도 빛과 마찬가지로 어떤 놈도 물질도 자, 뭐와 같이 물질도 빛과 마찬가지로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는 것을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물질파를 관측할 수 없는 까닭은, 자, 물질파 파장의 식에서 프랑크 상수 H의 값이 매우 작고, 그지? 물체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 파동성을 관찰하기 어렵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물질파가 힘든 이유는, 자, 일단은 분자값이, 그지? 너무 작아. 분자가 작으면 파장이 어떻다는 얘기야? 짧다는 얘기지, 그지? 파장이 길어야 파동성을 갖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물질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파장이 매우 짧아서 파동성을 관찰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래서 원자나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운동량이 작아서 파장이 길어. 파장이 길면 어떻게 됩니까? 직진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야구공 같은 경우 한번 봐봐. 야구공에서 물질파의 파장은 질량이 굉장히 크니까 파장이 짧잖아. 그러면 파동성을 관측하기가 어떻다? 어렵다. 근데 원자나 전자는 물질파의 파장이 커서 관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야구공 널칠 때 마구를 만들면 돼, 그지? 마구를 만드는 방법, 그지? 야구공을 던질 때 야구공이 많이 출렁거리면 치기가 어렵겠지, 그지? 맞지? 그러면 출렁거린다는 얘기는 파장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길게 만들면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M도 작아야 되고 V도 작으면 커지잖아, 그지? 근데 야구공의 질량은 정해져 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속력을 엄청나게 느리게 만들어야 돼, 그지? 그러기가 쉽지가 않지, 그지? 속력이 너무 느리면 어떻게 돼? 공이 가지도 못하잖아, 그지? 그래서 질량이 어때야 돼? 작은 놈을 쓰는 게 좋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점자의 입자성과 파동성 관찰 탕무실의 장. 전자선을 쏘았을 때 바람개비가 회전하는 장치야. 그럼 바람개비는 전자로부터 운동량을 얻어서 뭘 하기 때문에? 회전하기 때문에 전자를 질량이 가진 입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입자에 뭐를 가지고 있나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의 파동성 관찰. 가는 레이저 빛을 나는 전자총에서 발사된 전자를 이중 슬릿에 통과시킬 때 스크린에 생긴 무늬를 나타낸 것입니다. 나 전자의 회절 무늬가 가의 빛의 간섭 무늬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전자를 쪼여도 야 빛을 쪼일 때 이런 식으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거 기억납니까? 요 딱 중심 여기가 만약에 딱 정중앙이라고 치자 그지? 여기가 중앙이면 밝은 데는 무슨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보강 간섭. 희미한 부분은 상쇄 그지? 요 희미한 부분은 어두운 부분은 상쇄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도 한번 복습 삼아서 간섭의 조건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간섭의 조건은 보강 간섭은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야. 0람다, 2람다, 3람다 순차적으로 여기에는 무슨 간섭이 일어나?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상쇄 간섭이 일어날 조건은 반파장의 홀수배지.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 보강 간섭, 여기는 두 번째 보강 간섭, 여기는 세 번째 보강 간섭, 여기는 네 번째 보강 간섭이야. 그럼 여기는 경로차가 얼마란 얘기야? 0. 여기는 람다, 여기는 2람다, 여기는 3람다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치? 마찬가지로 자 전자총을 쐈을 때도 이렇게 어떻게 돼? 간섭 무늬가 생겼잖아, 그치? 아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파동성을 갖는구나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if야 그치? if 전자가 만약에 파동성이 없다면 전자를 막 조여줬잖아 그치? 그러면 요 구멍에만 찍힐 거 아니야 그치? 요 구멍에만 찍힐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 그림이 요 구멍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막 퍼져서 그치? 간섭이 일어나는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나의 전자의 회절 무늬가 가의 빛의 간섭 무늬와 같은 모습이므로 전자도 파동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결론 전자는 파동적 성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될 게 회절무늬 사이의 간격 회절무늬 사이의 간격에서 자 파장이 길수록 슬립폭이 좁을수록 회절 정도가 크다 그지? 그래서 회절이 잘 일어날 조건이야 그지?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자 회절에 대해서 회절이 클 조건은 두 가지가 나오지. 파장이 짧을수록 맞지? 그 다음에 슬립 구멍이야. 슬립 폭이 좁을수록 더 많이 퍼진다는 얘기야 그치?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일반적으로 스피커라는 걸 가정에서 많이 쓰잖아 그지? 그러면 자 이런 공간이 만약에 있었어 그지? 이런 공간에서 스피커를 놓을 때 만약에 스피커가 세로로 길게 돼 있는 이런 스피커 같잖아 그지? 세로로 길게 된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소리가 이렇게 쭉 나갈 거 아니야. 쭉 나가는데 얘를 가로로 하면 그치? 얘는 지금 세로 방향으로 세웠어 그지? 세로 방향으로 얘를 세우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회전이 잘 일어나? 이렇게 좌우로 많이 회전이 잘 일어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퍼 스피커도 있고 긴 막대 모양의 스피커가 있는데 긴 스피커는 이렇게 많이 퍼져 소리가 이렇게
근데 옆으로 눕히면 위아래로 많이 이렇게 휘지, 그지? 회절.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좀 조절을 한다. 그래서 회절이 잘 일어날 조건은 파장이 길수록, 그 다음에 슬립폭이 좁을수록 회절 정도가 크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입자의 파동적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전자현미경이라는 거를 만들어냈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성능이 떨어진 거는 광학현미경이야. 그냥 빛의 어떤 반사를 이용해서 또는 빛을 이용해서 그 형체를 알아보는 거잖아, 그지? 근데 너무 작은 놈들은, 그치? 너무 작은 놈들은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물질들의 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왜? 분해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분해능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만약에 이 선과 이 선이 이렇게 있으면 두 개로 보이지. 이 틈이 보이잖아, 그지? 그러면 만약에 이 선과 이 선이 아이고 좀 그리기가 힘든데 아주 미세하게 나눠놨어, 그지? 틈이 있어. 근데 우리 눈에는 한 덩어리로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분해능은 그냥 가까이에 있는 두 점을 구분하여 볼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해능이라고 그래, 그지? 그래서 요게 중요하지. 어떤 경우에 분해능이 좋다?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우수하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회절은 잘 돼, 안 돼? 잘 안 돼야지. 회절이 되면 퍼져. 상이 희미하게 보여. 알겠니? 그래서 광학현미경의 분해능은 빛의 회절 현상 때문에 0.2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분해능의 한계이므로 이보다 작은 크기의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은 관측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이라는 놈이 그쵸, 가시광선의 무엇 때문에? 회절 현상 때문에 자, 분해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분해능의 비교. 인접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한 슬릿을 통과하여 회절하여 각 스크린에 상이 맺힐 때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 무늬가 겹쳐 안 겹쳐? 안 겹쳐, 그지? 그러니까 얘는 두 빛이 그냥 한 덩어리로 보였잖아. 회절이 너무 잘 된다는 얘기야. 퍼진다는 얘기야, 그지? 그지? 퍼지면 상이 희미하게 보일 거 아니야. 근데 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두 점이 선명하게 보이잖아, 그지? 회절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 무늬가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회절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빛의 파장과 이 시료라는 거는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을 만든 거야, 그지? 시료. 그래서 빛의 파장이 시료의 크기보다 길면 빛이 시료를 통과할 때 회절 현상이 일어나 시료의 윤곽이 흐릿해지므로 물체를 자세하게 관찰하기 어렵다. 그래서 쪼여주는 빛이 시료보다 길면, 그래서 회전이 잘 일어나면 희미하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빛의 파장이 시료의 크기보다 짧을 경우에는 회전이 작게 일어나서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현미경이야, 그지? 기본적인 용어들하고 이 현미경의 종류, 특징 요것만 알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뭐 암기지, 그지? 자, 전자현미경은 빛 대신에 물질파를 이용하는 현미경이 전자현미경이야. 분해능과 배율.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가시광선의 수천분의 1 정도로 짧기 때문에 뭐가 우세합니까? 분해능이 우수하고 배율이 최대 수백만 정도로 광학현미경의 최대 배율보다 어떻습니까?
크다. 광학 현미경의 최대 비율보다 크다. 그치? 성능이 더 좋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자기 렌즈, 와우. 코일로 만든 원통형 자석으로 전자가 자기장에 의해 진행 경로가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하여서 전자선을 굴절시킨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의 활용. 자, 일단 빛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바이러스나 병원체나 물질 속의 원자 배치 등의 상태를 알아낼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단은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전자현미경은 시료의 전자를 직접 조여하므로 살아있는 생물은 관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있으면 전자의 진행 방향을 받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의 내부는 뭡니까? 진공이다. 그래서 참 만들기가 힘들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현미경을 한번 볼게요. 현미경. 자, 현미경을 볼 때, 자, 광학 현미경은 빛을 이용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광학 현미경은 무엇을 이용한다? 빛을. 빛 중에서도 뭡니까? 빛 중에서도 무슨 가시광선을 이용하지, 그지? 가시광선을 이용합니다. 광학 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사전자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죠? 자, 일단은 주사 투과, 그지? 투과라는 거는 통과시킨다는 느낌이 들지? 일단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사를 좀 이용하는 건데, 자, 주사전자현미경. 가속된 전자선을 시료 표면에 쪼일 때 튀어나온 전자를 검출하여 시료의 3차원적인 구조의 상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입체적 구조의 선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내부는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래서 파동 전자선, 자기렌즈, 진공. 그 다음에 자, 투과 전자현미경이야. 전자선을 얇은 시료에 투과시킨 후에, 그지? 형광 스크린에 형성된 시료의 2차원적 단면 구조의 상이야, 그지? 요거 구분을 잘 하세요. 3차원이니까 입체적이지? 얘는 2차원적이니까 평면이야, 그지? 평면입니다. 그래서 관찰은 전자 검출기와 연결된 모니터의 영상. 그래서 분해능이 투과 전자현미경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입체 영상을 볼 수 있으므로, 자, 그 다음에 시료 표면에 전자를 쪼임으로 표면에 금속으로 얇게 코팅하는 게 좋고요. 투과는 분해능이 좋아서 세포 내부 구조를 관찰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시료에 투과하는 동안 속력이 느려져서 전자의 물질 파장이 커지면 분해능이 떨어지므로, 그지? 시료를 얇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광학망원경은 빛의 굴절 및 확대된 상. 물체의 크기가 빛의 파장보다 작으면 회절 때문에 상이 어떻게 돼요? 흐려진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보다 크기가 작은 바이러스나 미토콘드리아 같은 물체는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회절이 클 조건에 파장이 짧다고 쌤이. 아니야. 회절이 잘 일어날 조건은 파장이 길고. 내가 짧다고 그랬어? 네, 아이고. 클 조건은 잠깐만 수정합니다. 파장은 어때야 돼? 길어야 돼. 네, 잘 지적했습니다. 파장이 길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 확인 문제 이걸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 자, 물질파의 입자가 무슨 성을 나타낼 때요?
그렇지. 파동성을 나타낼 때의 파동을 물질파 또는 다른 힘으로 드브로이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지? 자,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뭐 mv분의 h 이런 거 외워두면 좋잖아, 그지? 입자의 요 mv 값이 p분의 h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만 나왔으니까 운동 양의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톰슨 실험 얇은 금속박에 전자선을 쪼였을 때 무슨 무늬가 생깁니까? 회절 무늬가 생기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 다음 물질도 빛과 마찬가지로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는 성질을 나타낸다. 이거를 물질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물질의 이중성. 자, 전자현미경. 전자에 무엇을 이용합니까?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하여 빛 대신 전자선을 사용하고 유리 렌즈 대신에 자기 렌즈라는 걸 이용하지, 그지? 사용하는 현미경입니다. 그 다음에 TEM 투과시켜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무슨 현미경이야? 투과 전자 현미경이고, 그 다음에 튕겨 나오는 전자를 검출하여서 3차원정이다. 이게 이름이 주사라는 표현을 쓰지, 주사 전자 현미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질파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 OX 문제입니다. 드브로이가 제안하였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파는 물질의 입자가 나타내는 파동이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물질파의 파장은 입자의 운동량에 비례한다. 아닙니다. 데이비슨 거머 실험은 물질파의 존재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톰슨은 전자선을 알루미늄 방막에 입사시켜 전자의 회절 사진을 얻음으로써 전자가 무슨 성을 가진다는 것을, 그렇죠, 파동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에 3번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전자와 같은 입자도 빛과 마찬가지로 입자와 파동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의 뭐라고 얘기하니?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물질의 이중성. 자, 전자현미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하는 장치이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에서 사용하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짧지? 광학현미경보다 전자현미경의 분해능이 우수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에서 자기 렌즈는 전자선을 한 점에 모아주는 장치이다. 네, 틀말 없습니다. 자, 전자현미경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무슨 성을 이용한다? 파동성을 이용하여 만든 현미경으로 물질파의 파장이 어떨수록, 그렇지, 짧을수록 더 작은 물체를 관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전자현미경에서 시료를 확대한 상을 만들어 관찰하기 위해 전자선을 굴절시키는 렌즈 이름을 쓰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렌즈라고 얘기를 하겠지. 자기 렌즈.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개념 설명 마무리를 할까요, 말까요? 뒤에 것 이거는 쉬우니까, 그지? 뒤에 거 대표 자료까지만 마무리를 합시다. 맞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자료 분석까지 끝낼게요. 내용이 좀 쉬워서. 자, 운동에너지 B니까 운동에너지 EK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야. 그치?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얼마예요? A는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V의 제곱이고 이 B값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3V의 제곱이잖아. 그지? 딱딱딱 약분했더니 몇 대 몇이 나옵니까? 2대 9가 나오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운동량 P는 MV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PA 대 PB 값은 2는 2, 1, 3은 3이니까 몇 대 몇이야? 2대 3으로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장과 운동량은 반비례잖아. 그지? 그치? 역수비잖아. 그지? 람다 A 대 람다 B 값은 두 개일 때는 그냥 뒤집으면 되지. 반비례니까 3대2. 그 다음에 전자 같은 입자가 나타내는 파동을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나요? 맞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람다는 MV분의 H 또는 루트 2M 2V분의 H 이거 써놓고 시작하면 편해. 자, 물질파의 파장은 속력에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니까 X. 그 다음에 입자의 운동량의 크기가 클수록 파장은 짧아집니다. 맞지?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물질파를 발견할 수 있는 까닭은 자, 물체의 질량에 비해 그지? 물질의 질량에 비해 물질파의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여기서 일상생활에서는 뭡니까? 일단은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지? 파장이 짧아서 그지? 파장이 짧아서 파동성을 관찰하기 어렵지. 그지? 그래서 X입니다. 자, 현미경 아까 광학, 주사, 투가 이런 게 떠올라야 되지. 그치? 눈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야? 가는 광학, 현미경이 되겠고 그러면 나는 투사를 시켰네. 그지? 투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투과 전자 현미경이 되고 다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남은 게 뭐야? 주사, 전자, 현미경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표는 현미경의 종류와 원리를 정리한 것이다. 가란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광학 현미경은 당연히 렌즈는 광학 렌즈를 쓰는 거지. 그지? 유리 렌즈를 쓰는 거고 전자 현미경은 자기 렌즈라는 걸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어디에서? 자기장에서 자기력을 받아 휘어지는 것을 이용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광학 현미경의 분해능으로 바이러스를 관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입체상을 얻을 수 있다. 맞습니까? 투과전자 현미경으로 세포의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투과전자 현미경보다 주사전자 현미경 분해능이 더 우수하다. 아니죠. 전자 속력을 줄여야 분해능이 좋아진다. 아니지? 회전이 더 잘 되잖아. 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볍게 자, 물질파의 파장, 물질의 중성, 파동의 중성 많이 어렵지 않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